안녕하십니까. 커마19 필기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2012년 2회 데이터베이스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중 테이블에서 각 데이터 형식의 필드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 때 데이터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도 있었고요. 숫자, 텍스트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었죠. 그리고 각각의 형식마다 또 필드 속성이라고 해서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텍스트의 필드 크기는 최대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건 뭐 암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자, 텍스트로 설정하게 되면은 필드의 크기가 255자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수정할 수도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날짜, 시간은 미리 정의된 형식을 선택하거나 사용자 지정 형식을 입력할 수 있다. 만일 날짜, 시간 형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요, 형식에 가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형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만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이 없다 그랬을 때는 직접 사용자 지정으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이런 식으로 하이픈으로 연결하는 날짜 형식을 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의된 형식을 선택하거나 사용자 지정 형식을 입력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자, 3번 숫자는 필드 크기 속성에서 바이트, 정수, 실수, 통화 중 선택할 수 있다. 통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네요. 자, 보세요. 자, 숫자는요, 뭐 바이트, 정수, 실수, 복제 아이디, 뭐 십진수 이런 식으로 필드의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통화는요, 데이터 형식에서 통화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숫자에는 없습니다. 데이터 형식 숫자에는 없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입력 마스크는 데이터 저장 시 입력 마스크 기호와 함께 저장할 것인지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자, 만약 주민번호를 하나 만든다. 자, 주민번호는요, 앞자리 6자리, 뒷자리 7자리, 그리고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리 입력 틀이 정해져 있죠. 이렇게 입력 틀이 정해져 있을 때는 입력 마스크를 이용하면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입력 마스크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입력 마스크 마법사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주민번호 선택을 하고요. 자, 다음 버튼 누르고요. 자, 다음 버튼 누르시면은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호하고 같이 저장하는 방법, 기호 없이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호와 함께 저장을 하겠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데이터 입력할 때, 자, 보세요. 자, 숫자를 쭉 입력하시면은 자동으로 앞자리 6자리, 뒷자리 7자리로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입력 마스크 기호 하이픈하고 같이 입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실수할 수가 없겠죠. 더 이상 입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그룹화된 보고서의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룹 머리글은 각 그룹의 첫 번째 레코드 위에 표시된다. 맞는 설명이죠. 자, 아래쪽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이 이렇게 들어갔고요. 본문의 머리글은 위쪽, 자, 본문의 바닥글은 아래쪽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쭉 있으면은 그룹화가 되면은 위쪽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레코드 위쪽이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2번 그룹 바닥글은 각 그룹의 마지막 레코드 아래쪽에 표시가 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자, 3번 그룹 머리글에 계산 컨트롤을 추가하여 전체 보고서에 대한 요약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 같지만은 아닙니다. 보세요. 자, 그룹 머리글은 말 그대로 그룹에 대한 요약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보고서에 대한 요약값을 계산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전체 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디서 표시를 할 수 있습니까? 자, 보고서 바닥글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계산 컨트롤이 되겠죠. 자, 등호에서 함수 입력되어 있는 이 컨트롤이 이제 계산 컨트롤이 되고요. 그룹 머리글에 만일 입력이 되면은 그룹에 대한 요약값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전체 보고서에 대한 요약값은 보고서 바닥글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4번 그룹 바닥글은 그룹 요약과 같은 항목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다. 맞는 설명이죠.
폼에서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는 테이블의 필드 값을 보여주고 값을 수정할 수 있는 컨트롤로 가장 적절한 것은 테이블을 만들고요. 자, 테이블 만들어서 레코드가 입력되어 있겠죠. 자, 이거 뭐 성명 필드, 뭐 이것은 뭐 과목 필드, 뭐 이런 식으로 필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폼을 만들 때 이렇게 필드를 가지고 오죠. 필드의 값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컨트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운드 컨트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테이블하고 연결이 되어서 테이블의 값을 이제 폼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의 분류를 보시면은 바운드 컨트롤 금방 말씀드린 거죠. 자, 바운드란 뜻이 뭐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서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 그래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화면에서 표시가 되고 또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텍스트 상자 컨트롤, 자,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 속성이 있죠. 자, 원본 속성에다가 필드명을 입력하게 되면은 바운드 컨트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언바운드 컨트롤은 반대죠. 반대. 연결되지 않은 컨트롤. 뭐 레이블 같은 경우. 레이블은 단순히 그냥 데이터가 그냥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계산 컨트롤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등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식이 입력이 되면은 이제 계산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운드 컨트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 작성 시 설정하는 각종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고서를 직접 만들어 보시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자, 1번 그룹 머리글의 반복 실행 구역 속성은 해당 머리글의 매 페이지마다 표시할 것인지 여부를 예, 아니오로 설정한다. 자, 해당 머리글을 몇 페이지에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설정을 하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예시는요, 부서명을 그룹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머리글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룹의 부서명이 이렇게 그룹화가 되어 있고 머리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재팀을 보시면요, 자재팀의 레코드의 개수가 30개입니다. 30개는 하나 페이지에 다 입력이 안 됐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까지 해서 이렇게 레코드가 표시가 되는데 위쪽에 보시면은 머리글이 한 번 더 표시가 되었죠. 그쵸? 자,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데이터만 봐서는 분석할 수 없는 팀의 명, 부서명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설정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정하는 방법은요, 부서명 머리글을 선택을 하시고 속성에 가시면은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반복 실행 구역이 예로 설정이 되면 됩니다. 만일 아니오라고 설정이 되면요, 자, 기본 설정은 아니오가 되겠습니다. 아니오로 설정이 되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이동을 해도 레코드만 표시가 되지 머리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레이블 컨트롤의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은 동일한 내용이 입력된 레이블들의 표시 여부를 예, 아니오로 설정한다. 자, 이거 맞는 설명입니까? 자, 레이블 컨트롤 맞습니까? 자, 이 예시에서는 부서명을 그룹화를 해서 머리글을 표시를 했죠. 그래서 부서명은 한 번만 표시가 되면 되기 때문에 부서명은 이제 중복 내용을 숨기기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럼 부서명이 이렇게 레이블도 있고요, 본문에 있는 텍스트 상자도 있는데요, 어디서 설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레이블이 아닙니다. 레이블은 그냥 단순히 표시하는 거죠. 한 번만 표시가 되잖아요. 중복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은 레코드를 표시하는 본문 부분에 있는 텍스트 상자는 다르죠. 텍스트 상자에서 자,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 설정을 하셔야 돼요. 예 설정하지 않으면요, 아니오로 설정하게 되면은 자, 부서명이 이렇게 중복해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텍스트 상자에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예로 설정하게 되면은 한 번만 표시가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레이블이 아니고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3번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컨트롤 원본 속성 값으로 함수나 수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등호를 먼저 입력한다. 자, 등호를 입력해서 만들어지는 컨트롤을 계산 컨트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본문의 다른 배경색 속성은 표시되는 레코드에 대해 배경색 속성과 교대로 표시될 배경색을 지정한다. 자, 지금 그림 보시면요,
그 레코드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면은 레코드하고 레코드를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코드의 배경색과 두 번째 레코드의 배경색, 그리고 그 다음 그 레코드, 그 다음 레코드,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배경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선택을 하시고요. 본문의 속성 중에서 다른 배경색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배경색. 자,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색을 주고요. 자, 어떻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색이었고 한 번은 색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레코드 구분이 좀 쉽겠죠? 자, 이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관계 설정을 하는 방법은 이제 먼저 탭을 두 개를 만드시고요. 자, 기본키 설정하시고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표시 숨기기에 가시면 관계 있습니다. 자, 관계 클릭하시고 테이블 표시 상태에서 두 개의 테이블을 추가를 합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상위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를 하위 테이블에서 드래그하는 거죠. 드래그를 해서 두 테이블 간의 조인 필드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연결을 하게 되면은 관계 편집 창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고 하면은 두 테이블이 이제 조인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참조 무결성이 유지가 되려면은 잘 보세요. 상위 테이블에 만일 기본키인 A001, 자, 출판사 코드가 A00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위 테이블에서 A001을 참조하고 있어요. 참조하고 있으면은 자, 이 A001을 삭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삭제할 수 없죠. 그게 뭐예요? 참조 무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삭제를 하고 싶을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삭제하고 싶어요. 삭제하고 싶은데 현재는 이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면 삭제 못합니다.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오류 메시지 보지 않고 삭제하고 싶다. 삭제하고 싶다. 그런데 만일 이걸 삭제한다라면 참조하고 있는 이것도 같이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참조하고 있는 모든 레코드를 많이 삭제를 하겠다. 자, 그때는 이것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그러니까 이거 삭제하면요, 이것도 같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왜 이것을 선택을 하느냐? 왜 선택을 하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참조 무결성 위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예 참조하지 못하는 레코드를 지워버리자는 얘기죠. 여기도 지우고 참조하는 테이블에서도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참조 무결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삭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출판사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삭제하면 참조하고 있는 도서 테이블의 레코드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선택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참조 무결성을 위배하지 않는 겁니다. 참조 무결성을 위배하는 경우는 A001이 있고 여기서 A001을 참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삭제가 돼버리면은 하위 테이블에서는 출판사 코드가 없는데도 도서는 있다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참조 무결성이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예 도서 테이블에서 이것도 레코드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라고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출판사 테이블에서 기본키. 자, 이것을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뭐 A002인데 이것을 A001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위 테이블에서 A001을 많이 참조하고 있는 중이다. 중일 경우에 21로 만일 수정을 해버리면은 자, 이것은 데이터가 참조 무결성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A001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두 업데이트,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같이 수정이 됩니다. 다음 중 관계 편집 창의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보겠습니다. 1번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하였으므로 관련된 두 테이블 간의 참조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준다. 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참조 무결성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기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2번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하고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는 경우, 자,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만일 체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얘기죠. 자, 체크하는 경우 관계 테이블의 필드를 수정하면 기본 테이블에 해당 필드도 자동으로 수정된다. 자, 이거 이해 잘 하셔야겠죠. 지금 보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관계 테이블, 자, 관계 테이블에서 학과명이 수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수정이 되면은 이제 기본 테이블에 있는, 자, 테이블에 있는 학과명도 이어서 같이 수정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반대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테이블에 있는 이 기본키가 중요한 겁니다. 이 기본키. 자, 그 다음 이것은 외래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래키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키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키가 변경이 된다라면은 참조하고 있는 외래키가 같이 변경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요, 기본 테이블에 있는 학과 테이블에 학과명을 수정할 때 관련 테이블인 동아리 회원의 학과명이 자동으로 수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에 대한 설명이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3번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체크하고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를 체크하지 않을 경우 관계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학과명을 갖는 기본 테이블에 해당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다. 자, 결론 한번 보십시오. 삭제할 수 없다라는 이 설명,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가 체크가 이제 만일 된다, 뭐 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있는데, 만일 체크가 된다라면은 조금 전처럼 만일 이 기본키가 변경이 되잖아요, 그죠? 변경이 되면은 참조하고 있는 그 이제 관계 테이블에 있는 학과명에 해당 값이 이제 삭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만일 체크가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삭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4번 관계 테이블에 레코드를 삭제하는 경우 옵션을 어떻게 설정하든 관계없이 참조 무결성의 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관계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라는 것은, 자, 이 부분은 이제 학과명을 포함해서 이제 삭제가 된다는 뜻인데요. 여기 A001이 있고, 여기 A001이 있어요. 이제 같다 하더라도 이거 삭제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키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하지만은, 이제 관계 테이블에 있는 그 외래키 역할을 하는 A001, 자, 학과명을 삭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값에서 기본키를 참조하는 것이죠. 참조하고요. 참조하려는 이 레코드 자체가 삭제가 된다라면은 뭐 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키가 삭제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다음 중 폼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는 경우 설정된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의 값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저 폼에 보시면 폼을 이제 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폼에 보시면은 속성 중에서 기본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보기. 현재 단일 폼으로 되어 있죠. 단일 폼. 한 개만 표시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폼 보기로 가시면은 레코드가 이렇게 한 개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폼 화면에 하나만 표시가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을 연속 폼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연속 폼으로 바꾸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레코드가 한 화면에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 한번 보십시오. 폼 하나에 학번, 성명, 전화번호라는 이 레코드가 계속 연속되게 지금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출제가 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일 폼하고 연속 폼에 대한 차이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1, 2, 78까지 입력되어 있는 회원번호 필드의 값을 001, 002, 078과 같이 세 자리 문자 형태로 변경하려고 할 때 SQL문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를 이해를 해보시면요. 일단 한 자리 또는 두 자리로 일단 입력이 된다는 얘기죠. 입력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 자리 형태로 해서 이제 자릿수를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려면은 SQL문은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은, 갱신하는 것은 업데이트 셋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뭐 문제가 되지 않죠. 보기가 다 동일하고요. 중요한 것은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회원 번호를 어떻게 갱신을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현재 회원 번호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자, 라이트 함수하고 레프트 함수를 이용을 했는데요. 일단 라이트 함수를 이용한 정답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함수는 뭐죠? 라이트 함수는 문자열을 이제 추출을 하는데 대상이 되는 텍스트에서 개수만큼 오른쪽에서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텍스트가 되는 거고요. 뒷부분이 이제 추출할 개수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00을 앰프센트로 해서 회원 번호에다 붙였습니다. 붙였어요. 그러면 회원 번호가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01이 되겠죠. 001. 자, 2가 될 때는 002가 될 거고요. 78이라면은 0078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값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맞도록 추출을 하려면요. 어떻게 추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른쪽에서 세 문자만 추출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세 개의 문자만. 자, 그러면 001, 002, 078 추출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뭐 문제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세 자리로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하위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하위 폼에 대해서 개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하위 폼과 개념은 동일합니다. 보고서로 만들면 이제 하위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안에 삽입되는 또 하나의 보고서를 하위 보고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1대 다의 관계에 있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효과적으로 표시를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테이블 1이 있고, 자, 테이블 2가 있어요. 테이블 2에는요, 자, 부서 코드가 있고 부서명. 그래서 부서 코드가 A일 때는 부서명이 뭐 가가 되고, 뭐 B일 때는 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부서 이제 코드 표가 있습니다. 이게 테이블 2에 있고요. 테이블 1에는 각각의 부서 코드별로 해서 부서명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어요. 자, 그럼 부서 코드가 여기도 있을 거고요. 서로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1대 다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코드에 여러 명의 사원들이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위 보고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2에는 코드 부서명이 있고요. 테이블 1에는 사원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각 사원들은 코드 값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가지고 두 테이블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1대 다라고 봤을 때 이게 1이 되고, 테이블 1이 이제 다가 되는 겁니다. 1대 다의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자,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 볼게요. 보고서 마법사를 통해서 테이블 2에 있는 모든 필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2를 이제 기본이 되는 보고서로 만들 겁니다. 주가 되는 보고서로 만들 거고요. 자, 이 보고서에서 자, 이제 하위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자,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에서 이제 하위 폼, 하위 보고서 클릭을 하십시오. 자, 쭉 드래그 하시고요. 자, 기존 테이블 및 쿼리를 사용을 하겠다 체크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고, 테이블 1에 있는 모든 필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침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고서 내에 또 하위 보고서가 입력이 되었죠. 자,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시면요. 자, 보시면 자재팀일 때 그때의 이제 사원들의 리스트, 그리고 물류팀일 때 사원들의 리스트를 하나의 이제 보고서 양식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하위 보고서는 1대 다의 관계에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출력할 때 유용하다. 금방 보여드렸고요. 자, 주 보고서와 연결된 하위 보고서는 주 보고서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만 표시된다. 그러니까 코드하고 같은 코드 값을 가지는 이제 하위 보고서의 값이 같이 표시가 되는 거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하위 보고서의 기본 보기 속성 값은 보고서 보기와 레이아웃 보기 중 선택할 수 있다. 자, 하위 보고서에서요. 하위 보고서의 이제 그 보고서 이제 속성에 가시면은 자, 기본 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기본 보기가 보고서 보기가 있고 인쇄 미리 보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레이아웃 보기가 아니라 인쇄 미리 보기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 하위 보고서에서도 그룹화 및 정렬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예, 기능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대로 그룹화 및 정렬 기능도 하위 보고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위 보고서의 나머지 특징들 정리해보면요. 테이블, 쿼리, 폼, 다른 보고서를 이용하여 하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고, 쿼리를 가지고 와서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위 보고서의 개수는 제한이 없다. 자, 하위 보고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하위 보고서를 7개의 수준까지 중첩할 수 있다. 자, 하나의 이제 그 주 보고서가 있고, 주 보고서 내에 하위 보고서가 들어가고, 또 하위 보고서에 또 하위 보고서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7개 수준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요,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해서 저장하는 것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죠. 자, 이것을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행은 레코드고 열은 속성이죠. 속성. 자, 필드라고 부릅니다. 자, 기본 용어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테이블에서 행은 각 속성들의 값을 나타내게 되고, 열은 하나의 레코드에 대한 여러 속성들의 묶음이 된다. 이거 바뀌었죠. 보세요. 자, 열이 아니고 행이죠. 행은 뭡니까? 레코드잖아요. 그렇죠? 레코드는 여러 속성들의 묶음이 된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이것도 열이 되는 거죠. 자, 열은 속성의 값을 나타내는 거죠. 속성, 학번의 속성, 이름 속성, 주소 속성의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속성은 열, 레코드는 행이죠.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각각의 열은 대상의 속성을 나타낸다. 자, 열은 속성 맞죠? 자, 3번, 테이블의 열들을 나타내는 속성들 중 각 행을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속성을 기본키로 지정한다. 자, 기본키가 있어야만 다른 레코드하고 다른 행하고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뭐 학번이라든지 뭐 주민번호라든지 아이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키로 정의를 합니다. 자, 맞는 설명이에요. 각 행을 이제 각 레코드를 유일하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데이터들을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 나타내어 저장한 것이다. 자, 테이블 얘기 나오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맞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의 필드 속성에서 인덱스를 지정할 수 없는 데이터 형식은, 자, 먼저 인덱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인덱스라는 것은 색인입니다. 책의 앞뒤에 보면은 색인이 다 있을 겁니다. 색인이 있는 이유가 뭐죠? 왜 색인을 이용하는 겁니까? 책의 내용을 좀 더 빨리 찾기 위해서 색인을 이용을 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내에 수많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자료들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덱스가 하는 역할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각각의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모아둔 것, 그것을 인덱스라고 하는 거고요. 테이블에 레코드에 대한 액세스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하나의 테이블에는 여러 개의 필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학번, 이름, 주소, 연락처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레코드들이 쭉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개의 레코드 중에서 좀 내가 찾고자 하는 레코드를 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제 만약 학번을 주로 이제 검색할 때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학번 필드를 많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 학번을 이제 인덱스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인덱스로 만들게 되면은 이 학번에 대해서 각각의 레코드들을 대표한다고 보고 그 위치값, 자, 이 레코드들의 위치값을 따로 보관을 해요.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게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 아시겠습니까? 책에 보면은 이게 뭐 그 책의 내용이라고 치면은 색인이 별도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죠? 자, 이 학번에 뭐 A001일 때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별도의 색인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도 인덱스라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둬서 레코드를 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아무 필드에나 인덱스를 정해서는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검색을 자주 하는 필드, 뭐 학번 같은 필드에다가 인덱스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인덱스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금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금 코드가 있는데 일단 필드 속성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덱스가 정의가 안 됩니다. 자, 인덱스를 정의하고 안 하고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사람의 어떤 그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필드를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라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니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필드로 사용하겠다는 뜻이고, 중복 가능은 이제 필드로 이제 일단 그 인덱스로 이용을 하겠지만은 뭐 A001 또 다른 값이 A001 이런 식으로 값이 중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중복될 수 있다는 얘기고, 중복 불가능 같은 경우에는 기본키처럼, 기본키는 중복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도 사실 학번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복 불가능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 형식이 일반적인 형식들은 상관이 없는데, 자, OLE 개체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OLE 개체로 선택을 해버리면은 OLE 개체의 속성 자체가 없습니다. 인덱스라는 속성 자체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OLE 개체는요, 인덱스를 정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정답이 나왔죠. 정답 나왔는데, OLE 개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OLE 개체라는 것은,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연결된 데이터는 수정될 때 함께 수정되어 저장된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만일 포토샵에서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A라는 그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서 편집기. 자, 아래 한글에서, 자, 이 A라는 그림을 삽입을 해서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삽입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포토샵에서 이 A라는 그림을 수정하잖아요. 수정을 하면요. 이 문서, 아래 한글에서 삽입된 이 사진도 같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기능이 OLE, 이제 방식, 개체가 되는 겁니다. 자, 개념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OLE 개체로 해서 이제 데이터 형식이 지정이 되었을 때는 인덱스하고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라든지 뭐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은 OLE 개체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중 액세스의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고서를 작성해 놓으면 데이터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해당 데이터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출력하면 된다. 자, 보고서는 테이블이나 쿼드를 이용을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데이터는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보고서는 하나의 틀만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데이터가 A001이 A002로 만일 바뀌잖아요. 데이터가 바뀐다 그러면은 보고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보고서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원본 데이터는 테이블하고 쿼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그것을 가져와서 이 틀을, 보고서 틀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고서를 다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번 엑셀 데이터와 같은 외부 데이터를 연결한 테이블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보고서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테이블 중에서도 엑세스에서 만든 테이블이 있을 수가 있고요.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외부하고 연결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엑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엑셀 파일이 있어요. 자, 이 엑셀 파일을 연결해서 테이블을 만든 경우에도 이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3번 표나 레이블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양식 종이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인쇄하는 경우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만 인쇄를 선택한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보고서의 양식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뭐 여기 보고서 제목도 들어갈 거고요. 뭐 레이블도 들어가고 실제 뭐 데이터도 이렇게 표시가 될 건데요. 표나 레이블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양식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 양식을 미리 그 출판사에 맡겨서 양식을 만들었어요. 양식을 만들어서 여기 데이터만 쏙 넣게 되면은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미리 양식을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A4지 비워져 있는 여기에다가 보고서를 인쇄할 수도 있지만은 양식 종이에다가도 보고서를 인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쏙 넣어주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는 이제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설정을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만 인쇄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만 인쇄 선택을 하게 되면 데이터만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의 보고서 제목이라든지 레이블, 그러니까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주소, 연락처 이런 레이블이 위쪽에 인쇄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이 인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레이블에 있는 이 값들만 인쇄가 되도록 하려면은 데이터만 인쇄를 선택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4번 텍스트 상자나 콤보 상자와 같은 컨트롤을 이용하는 경우 보고서에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고서하고 폼하고 달라요. 자, 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입력 편집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보고서는요 출력용입니다. 출력. 오로지 출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객체예요. 그래서 편집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폼은 데이터의 입력, 편집, 작업 등을 위한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로 테이블, 쿼리, SQL문 등을 원본으로 작성한다. 자, 쿼리가 SQL문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 쿼리, SQL문 모두 폼의 원본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캡션 속성을 이용하여 폼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자, 폼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자, 폼 그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은 그 가까이 개체를 볼 수 있는 이제 창이 있죠. 그 창에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름 바꾸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을 하면 되고요. 이제 그 폼의 속성에서 이제 캡션은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 표시줄에 표시될 텍스트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어요. 폼의 이름이 아니고요. 제목 표시줄에 텍스트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3번 그림 속성을 이용하여 그림을 폼 배경으로 넣을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림 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자, 기본 보기 속성에는 단일 폼, 연속 폼, 데이터 시트 등이 있다. 맞는 설명이 있죠. 자, 단일 폼은 레코드 하나. 자, 연속 폼은 여러 개. 데이터 시트도 뭐 연속 폼하고 비슷한데요. 행과 열로 구성되도록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 외에 픽업 테이블, 픽업 차트, 분할 표시 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내에 정보를 검색,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의미하는 것은,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DDL, DML, DCL, 정의어, 조작어, 제어. 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정의어는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테이블을 이렇게 틀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테이블에 틀이 있어야만 레코드가 삽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디, 이름, 뭐 주소, 연락처.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런 틀을 만들어 둬야만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해서 정보를 삽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만드는 거, 그것을 정의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작어라는 것은 데이터를 인서트, 삽입하고요. 자, 그 다음 삽입한 것을 뭐 수정할 수도 있겠죠. 업데이트,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원가입하면은 여러분들 정보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쭉 저장이 되면은 뭐 주소가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업데이트 명령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정보를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한다든지 해서 셀렉트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탈퇴한다라 그러면 딜리트해서 삭제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정보를 조작하는 것을 DML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검색, 추가, 삭제, 수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DML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DCL이 있습니다. DCL 제어. 자, 이것은 좀 복잡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회원가입을 하고요.
이제 회원 가입만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일반 아이디가 되는 것이죠. 무료 아이디를 무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반 아이디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해서 그 뭐 수강 금액을 송금을 한다든지 결제를 하잖아요. 그죠? 결제를 하면 이제 정회원 권한을 가지는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이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취소하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뭐 트랜잭션이라든지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개념들, 자,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을 제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중 키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키의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슈퍼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슈퍼키는요, 한 릴레이션, 자, 릴레이션은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릴레이션 내에 있는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키를 말하는 겁니다. 자, 회원 테이블이 있습니다. 회원 테이블이 있으면요, 자, 집합으로만 구성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학번, 이름, 주소, 주인번호 이거 묶어서 뭐 슈퍼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얼마든지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중복되지 않게만 묶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슈퍼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는, 한 릴레이션에는 수없이 많은 슈퍼키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후보키. 자, 후보키는 한 릴레이션 내에 있는 모든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하나 또는 몇 개의 속성들의 집합이다. 자, 이제 조금씩 좀 어려워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회원 테이블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튜플들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식별할 수 있는 대표 필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름, 가능하겠네요. 주인번호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학번은 중복이 안 되잖아요.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식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주인번호도 그 중복이 안 되잖아요. 식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후보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기본키는요, 후보키 중에서 선택한 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번도 있고 주인번호가 있는데 보통은 학번을 이제 기본키로 정의를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기본키는요, 검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짧은 것이 좋아요. 그래서 주인번호는 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번을 주로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키는요, 후보키 중에서 선택한 키가 기본키가 되고요. 기본키는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요. 널값, 그러니까 비워진 값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기사 퍼스트 회원이라면은 반드시 아이디라는 것이 분명히 발급이 돼야 되고요. 학교 구성원이라면 학번이 분명히 발급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널이라는 것은 정보 부재를 뜻하는 겁니다. 정보가 없는 상태. 자, 그래서 기본키를 학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주인번호를 선택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 만일 학번을 주인번호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남는 것이 주인번호가 남잖아요. 그죠? 그게 대체키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슈퍼키,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슈퍼키가 제일 바깥쪽에 있고요. 슈퍼키에서 후보키가 만들어지고, 후보키에서 선택된 키가 기본키가 되고, 선택되지 못한 키가 대체키가 되는 겁니다. 자, 외래키라는 것도 있는데, 외래키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테이블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테이블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테이블과 테이블 간에 참조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참조라는 관계가 있어요. 자, 참조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뭐 기본키라는 설명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그 해당되는 키가 이제 외래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뭐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 보시면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정의되지 않은 나머지 후보키는 외래키가 아니고요. 대체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중 회원 테이블에서 정회원과 준회원의 이름과 가입일, 등급 정보를 조회하는 SQL문으로 옳은 것은, 단 회원 테이블에는 회원 번호, 성명, 가입일, 연락처, 등급 등의 필드가 있으며 등급 필드에는 정회원, 준회원, 예비회원과 같은 문자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자, 문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테이블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회원 테이블이 되고요. 속성은 필드는 이런 값들로 이런 이제 필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필드로 되어 있고요. 검색하고자 하는 것은, 조회하고자 하는 것은 이름, 가입일, 등급, 이 세 가지의 필드를 조회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있죠. 정회원과 준회원.
정회원하고 준회원은 등급에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셀렉트 문 이용하셔야겠죠? 자, 셀렉트 플럼 where 셀렉터 다음에는 검색하고자 하는 필드명, 이름, 가입일, 등급, 플럼 다음에는 테이블명. 자, where절 아래쪽은 뭡니까? 조건이죠. 조건은 뭐죠? 자, 등급에서 정회원과 준회원. 자, 이렇게 다중값을 이제 조건으로 입력을 할 때는 in 연산자 이용하면 쉽습니다. in 해서 괄호 열고 두 가지 조건을 그대로 쉼표로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돼요.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번. 자, 2번 쭉 잘 가다가 자, 등급에서 등호를 이용을 했네요. 자, 등호 같은 경우에는 단일 값일 때, 자, 등호 뭐 정회원이다 혹은 준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값이 지정이 될 때, 조건으로 지정이 될 때는 등호 이용하시면 돼요. 하지만은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정회원이거나 준회원. 그렇기 때문에 in 연산자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3번에서 사용한 like 연산자는 뭐죠? like는 어떨 때 이용을 하는 겁니까? 자, like는 뭐 특정한 문자로 시작해서 뭐 시작한다, 김시성을 가지는 뭐 이런 조건 주어졌을 때 그때 사용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etween은 뭐죠? between은 어디서 어디까지? between A and B 하면 A부터 B까지의 범위를 나타낼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적당하지 않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함수 output2에서 개체 유형이 테이블인 경우 출력 가능한 형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테이블을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개체 형식으로 해서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할 수 있는데 내보내기 할 때 아웃풋 할 때 데이터베이스 개체를 이제 엑셀, 텍스트, 서식이 있는 텍스트 형식으로 내보내기가 가능해요. 근데 좀 생소한 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스냅샷이라는 게 있어요. 스냅샷. 자, 스냅샷은요, 뭐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 있으면은 동영상에서 일부분의 어떤 이미지를 이제 빼낼 때, 떼어낼 때 그것을 우리는 스냅샷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 대표가 되는 이미지 하나를 떼어낼 때 그것을 스냅샷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장면을 인위적으로 연출하지 않고 재빨리 촬영해서 기록한 사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txt 그리고 서식이 있는 텍스트 해당이 되고요. htm 자, 이런 것은 다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접했던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아요. 맞는데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중 XS 2007에서 매개 변수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개 변수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쿼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쿼리 디자인에 가서 내가 필요로 하는 이제 테이블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매출 테이블을 가지고 올게요. 자, 필요로 하는 필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만일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에 있는 값이 그대로 다 표시가 되죠. 그래서 조건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레코드가 모든 필드의 값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쿼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조건에다가 자, 대괄호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대괄호 입력을 하시고요. 매출 번호 입력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대괄호로 묶어서 메시지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시트 보기가 바로 보여지지 않고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매출 번호 입력은요. 조금 전 제가 조건에서 입력했던 그런 이제 문자 열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 번호가 1에서 4까지 이제 값들이 테이블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라고 만약 입력을 하게 되면은 확인 버튼 누르면요. 테이블에 있는 자, 매출 테이블에 있는 매출 번호가 1에서 4까지 입력이 되어 있는데 2라고 입력을 했기 때문에 2의 레코드 값들이 쿼리에서 결과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자, 매출 번호를 제가 없는 데이터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테이블에 없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되죠.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 개념 아시겠습니까? 자,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매개 변수를 이용하면 쿼리를 열 때마다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검색할 수 있다. 맞죠? 입력한 값이 1이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1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야만 결과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2번 디자인 보기에 조건 행에서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 표시할 텍스트를 대괄호로 묶어 입력을 한다. 맞고요. 3번 쿼리를 실행하면 매개 변수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4번 쿼리 실행 시 매개 변수 대화 상자에 매개 변수 값으로 조건식을 입력할 수 있다. 순수한 값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조건식이란 것은 뭐 이런 식이죠. 1보다 크다, 뭐 1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조건식을 이제 입력한다는 얘기인데 식을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 반 필드와 같이 데이터 입력 시 목록 상자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하려고 할 때 설정해야 할 필드 속성은 보통 우리가 테이블을 이제 데이터 입력할 때요. 자, 이렇게 뭐 선택을 해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것은 텍스트 상자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제 목록 상자 형태로 해서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텍스트라고 형식을 설정을 하면요. 텍스트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일반 탭 말고요. 조회 탭에 가시면은 컨트롤 표시에 텍스트 상자라고 선택이 됩니다. 자, 텍스트 상자라고 선택이 되면은 직접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거죠. 이게 텍스트 상자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하는 거고요. 만일 텍스트 상자로 하지 않고요. 자, 목록 상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도 있고 목록 상자, 콤보 상자가 있는데요. 목록 상자로 선택을 하고요. 자, 행 원본 유형의 값 목록 하시고 그다음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질 그 데이터들을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A 세미콜론 B 세미콜론 C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반을 입력을 할 때요.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록 상자 형태로 해서 이제 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XS 2007에서 사용되는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007로 변경이 되고요. 추가된 함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자, 미닛 함수는요. 말 그대로 분을 반환하는 겁니다. 자, 인수로 입력받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입력받아서 시간에서 분만 추출하는 거예요. 자, 예시 보시면은 2시 16분 48초라고 시간이 입력이 되었죠. 그 중에서 분만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분을 나타내는 0에서 59 사이의 정수를 지정하는 베리언트, 인티저 형식을 반환한다. 자, 인티저는 정수를 뜻하는 겁니다. 정수. 자, 0에서 59 사이의 숫자가 정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설명이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시간에서 분을 추출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2번 month name. 자, 지정한 월을 나타내는 문자열을 반환한다. 자, 예시 보시면요. 자, 2라고 입력되면 결과가 2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month name이 붙는 겁니다. 월이 붙는 겁니다. 자, 3번 date serial. 자, 연도 월 일을 입력받아요. 자, 입력받아서요.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time serial. 시분초를 받습니다. 시분초를 받아서 시간을 반환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명을 잘 보세요. 함수명을 잘 보시고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ime value는요. 자, 시간 형태의 문자열을 받습니다. 시간 형태의 값을 받아서 그것을 시간 데이터 형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뭐 비슷한 값이 입력이 되고 비슷하게 표시가 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입력된 것은 문자열 형태로 해서 입력이 된 거죠. 입력이 되고요. 시간 형태로 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weekday name. 자, 요일 번호를 받습니다. 요일 번호를 받아서 요일을 반환하는 건데요. 이제 요일 번호가 1일 때는 일요일이 되는 거고요. 2일 때는 월요일, 3일 때는 화요일. 자,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자, 7번 string convert. 자, string은 이제 문자열을 뜻하는 겁니다. 자, string. 자, string. 자, 이것은 문자열을 뜻하는 거고요. convert는 뭡니까? 변환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인수를 받습니다. 문자열 받고요. 이 문자열을 변환을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변환할 거냐? 형식을 또 받습니다. 자, 예시 보시면은
A, B, C에서 숫자 1이 들어갔죠. 형식에. 숫자 1은요, 대문자입니다. 대문자로 바뀌게 돼요. 자, 숫자 2는요, 소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8번, 스트링 리버스. 자, 이것은 역순입니다. 역순. 그래서 A, B, C가 들어가면요, CBA로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1번, minute. 분을 나타내는 0에서 59 사이의 정수를 반환한다. 맞죠? 타임 시리얼. 특정 시만을 나타내는 시간이 포함된 데이트 형식을 반환한다. 자, 날짜 형식을 반환한다는 것은 맞는데, 특정 시만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죠. 특정 시, 분, 초를 나타내는 시간을 반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함수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